6번 지문에 3번 문제 같이 한번 볼까? 요거 2번 문장에서 어법상 틀린 걸 하나 골라라. 그치. 전혀 문제 없어 보이지. 무슨 뜻이야? 되게 좋아. 괜찮아. 그 동사를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단어 암기가 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allow의 뜻이 허락하다라는 것까지는 알아. 그러면 이 허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몇 형식 문장으로 만들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말 기준으로. 자, 허락하다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몇 형식이 될 수 있어? 일단 3이 될 수 있어. 무엇을 허락하다니까, 맞지? 자, 정리하자. 무엇을 허락하다. 됐지? 자, 또 몇 형식 될 수 있어? 오케이. 그럼 4형식 하면 의미가 어떻게 바뀌어?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허락하다. 오케이. 자, 5형식도 되겠지? 어떻게 돼? 누구누구에게 무엇 하도록 허락하다도 되겠지? 이게 우리가 허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allow라는 동사를 우리말 기반의 의미를 가지고 추측을 했을 때 3, 4, 5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맞지? 자, 그런데 allow가 드물게 바로 목적어를 받는 경우, 목적어만 받는 경우는 진짜 거의 없어. 사실은 거의 없어. 그러니까 얘가 3형식으로 쓰이려면 뒤에 이걸 붙여야 돼. 다시 말하면 얘가 뒤에 목적어를 바로 받으면 거의 대부분은 몇 형식으로 봐야 돼? 4나 5로 봐야 되고 대부분은 5형식이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because technology allows for it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 왜냐하면 기술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내가 지금 아무리 이렇게 말로 설명해도 결국은 여러분이 한번 겪어보고 풀어보지 않으면 내가 그냥 수업 시간에 얘들아 이거 allows for로 써야 돼 라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어보는데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거지. 자, 또 질문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답 한번 볼까? 채점 한번 해볼래? 답지 일단 쭉 보여줄게. 자, 4번 지문부터 보여줄게. 자, 이게 4번 지문이야. 빠르게 한번 채점해 보십시오. 사 번 다 됐으면 말해. 남겨줄게. 되셨어요? 오케이.
5번지는 돼서? 본인이 이제 뭘 틀리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그걸 보셔야 돼요. 채점하실 때. 6번. 했어? 현웅이도 끝? 오케이. 자, 틀린 거 한번 봅시다. 내가 요즘에 갑자기 너네한테 이제 영상을 내가 좀 충실하게 좀 잘 찍어서 남겨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계속 카메라를 가지고 하잖아. 옛날에 쌤 그 인강했을 때가 생각이 되게 많이 나. 그때는 PD가 있으니까 뒤에서 카메라를 계속 조작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굳이 가가지고 막 누르고 막 앵글 조정하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해줬는데 그걸 지금 내가 하려니까 되게 힘드네. 그래서 사실 지금 영상 올리는 것도 뭐 편집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생으로 올려버리거든. 자, 일단은 틀린 거 한번 보자. 4번 질문해. 4번에서 질문 없니? 4번 지문에서. 찬영이는 괜찮았어? 진짜? 그러면 한번 봐야지. 그걸 얘기해야지. 같이 한번 보게. 그리고 찬영이는 지금 문법 특강을 못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좀 설명을 들어야지. 몇 번이야? 11번 문제? 7번 문장에서 7번 문장 한번 보자. 응? 요거잖아. 일단 여기가 누가 봐도 틀렸지. 어떤 부분에서 틀렸는지를 한번 좀 자세하게 한번 좀 보자. 지금 앞에가 이제 주어가 나와 있었을 거고 얘가 동사야, 그지? 자, 찬영아. 얘가 지금 접속사잖아. 그런데 비동사 뒤에 있는 대시니까 일단은 얘 품사는 무슨 절로 봐줘야 돼? 그렇지. 자, 명사절 대시니까 기본적으로 뒤에 뭐가 와줘야 돼? 그렇지? 오케이. 그러면 일단 요 대세의 문법적 유효성은 둘째 치고 일단 대시 못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명사절 자리에. 그럼 일단 여기가 완전한지부터 좀 확인해야 되겠지? 완전해, 불완전해? 그렇지. 뭐가 없어서? 누구의? 에?
찬영아, 너가 방금 뭐가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저렇게 답변을 해놓고 그 이후에 내가 후속적으로 하는 질문 답변이 안 되면 개념을 좀 잘 못 잡았다는 건데, 얘들아, 목적어라는 건 보통 크게 두 가지의 목적어를 얘기하지. 누구의 목적어? 그치? 일단 동사의 목적어, 또 누구의 목적어? 전치사. 찬영아, 알잖아 이거. 맞아 안 맞아? 자, 다시 질문할게. 요 절이 완전해 불완전해? 뭐가 없어서? 누구의 목적어? 동사가 누군데? 그치? 두의 목적어가 없지. 얘 목적어 아니지 얘들아. 왜 아니야? 명사가 아니니까. 얘 부사잖아. 자, 그러면 얘는 완전한 절이라고 볼 수 있어 없어? 그렇지, 불완전한 절인 거 맞지? 그러면 일단 that을 쓸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얘를 what으로 바꾸면 안 돼. 물론 what으로 바꿔서 뒤에 불완전한 요 it can do를 받으면 문법적으로는 괜찮지만 해석적으로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이 내용이 뭐였어? 마지막 문장의 내용이. 물론 앞에서 막 그런 얘기 했잖아. 아, 이게 약간 좀 우리가 의심을 해볼 만한 관행이다. 하지만 과연 그걸 다른 방식으로 그것이 행해질 수 있는지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가 마지막 문장의 내용이었어. 자, 내가 이제 공부하는 법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줄게. 내가 너네들한테 지문 설명을 해주는 건 아주 쉬운 일이고 너희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는 일인 건 맞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도움으로 정말 받고 실력 향상을 이뤄내려면 설명을 듣고 끝내면 안 되고, 일단 이 지문의 내용이 뭐였는지 그러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 그냥 내 설명은 설명대로 끝나고 문제는 문제대로 약간 별도의 과정인 것처럼 풀어버리면 체득이 잘 안 되거든. 일단 우리가 지문의 내용을 먼저 습득해 보잖아. 사실은 이거 되게 큰 장점이야. 생각해보면 모의고사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범위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고 처음 보는 지문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우리가 내신 지문들은 이미 한두 달에 걸쳐서 계속 보잖아.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건 되게 큰 장점이야. 그럼 그 내용에 맞춰서 올바르게 표현돼 있냐를 당연히 선생님들께서는 물어볼 수밖에 없겠지. 알겠지? 자, 그러면 해석을 했을 때 what을 넣으면은 그것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야, 아니면 그것이 다르게 행해질 수 있었는지야. 그치? 후자잖아. 그러면 일단 what은 못 쓴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얘를 달리 표현하라라는 거야. 그럼 얘를 완전한 절로 만들려면 어떻게 바꿔줘야 돼? 수동태로 바꿔줘야지. 그러면 일단 뭘로 바꿔야 돼? It can be done.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얘야, 얘. 왜냐면 지금 여기서 몇 개 고르라고 했어, 어법상 틀린 걸? 그치? 우리가 하나는 골랐거든? 자, 그래서 내가 너네 찬영이는 기억할걸? 명사절 접속사 5가지 내가 항상 암기시켰었어. 현웅아, 혹시 명사절 접속사 5개 뭔지 아니? 첫 번째, 찬영이가 얘기해봐. 첫 번째 뭐야? that. 두 번째, what. 세 번째, whether, if. 네 번째, 의문사. 다섯 번째, 복합, 관계사. 됐어? 자, that은 뒤에 뭘 받아? 완전. 명사절인 경우 얘기하는 거야. that이라는 게 형용사절, 관계대명사절로 쓰면 당연히 불완전한 절 받고, what을 쓰면은 뒤에 뭘 받아? 불완전. what은 항상이고, what은 항상 불완전한 절을 받지. 이거 내가 굳이 지금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이거 원리적으로 이게 왜 됐다 하면 완전이고 왔다 하면 불완전이고 설명하지 않을게. 지금 뭐 지금쯤 정도가 되면 이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었을 테니까. 자, whether if는 당연히 불완전이 아니라 완전한 절을 받게 돼 있지. 자, 의문사는 의문사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의문사라는 게 이 원리를 그냥 딱 알려줄게. 야, 의문사라는 게 그냥 의문사만 있는 게 아니야. 의문 대명사가 있고 의문 부사가 있거든. 그 단어 자체에. 그럼 의문 대명사인 대표적인 게 누구야? who. 맞지? what도 사실 의문 대명사, 의문사로 포함시키니까. 그래서 who나 what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 단어 스스로 갖고 있는 의미 자체가 명사잖아.
그러니까 뒤에 당연히 뭐가 올 수밖에 없어? 불완전한 게 와야 돼. 왜? 얘가 스스로 명사 역할을 해버렸으니까. 하지만 how나 when이나 where 같은 애들은 스스로 부사의 역할밖에 못하는 단어들이라고,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뒤에 뭐가 올 수밖에 없어? 완전한 게 올 수밖에 없는 게 그냥 기본 원리인 거야. 알겠지? 의문사 같은 경우는 완전할 수도 있고 불완전할 수도 있는 거지. 자, 복합관계사도 마찬가지야. 이도 결국 접속사에서 파생된 거니까 ever를 붙여서. 이해됐지? whatever든 whoever든 뭐 whichever든 wherever든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의문사 기준으로 보는 거야. 자, 그러면은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라는 건 이 문법적인 기준으로만 여기에다 이제 적용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해석적으로 판단을 해줘야 된다고. 이 문장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뭐였어? 과연 또 다른 질문은 바로 뭐다? 과연 이것이 다르게 행해질 수 있는지 아닌지야. 이 문장의 주어가 the question이었지. 얘들아, question이라는 건 확실한 거야? 아니면 인지 아닌지인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that을 쓰면 안 돼. 뭘 써야 돼? whether 써줘야 돼. 이해됐어? 과연 그것이 행해질 수 있는가? 다른 방식으로 될 수 있는지 아닌지가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다. 이렇게 본 거라고. 이해됐어? 그래서 정답은 whether로 바꿔주셔야 되고. 자, 또 질문. 괜찮았어요? 그치? 7과까지는 뭐 다 할만하지. 찬영이는? 참지 마. 질문 참지 마. 없습니까? 6번 지문에 몇 번? 5번. 좋아. 지문은 5번 문제? 요거 4번 문장에서 어법상 틀린 거? 보자. 잉? 이거 틀릴 만한 문제 아닌데, 찬영아? 아니야. 틀린 거 갖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봤잖아. 자, 주어 누구야? 오케이. 무슨 주어야? 오케이. 진주어 누구야? 오케이. to deal with. 자, 아무튼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빡세고 어려워. 그게 바로 뭐야? 다루고 대처하는 게. 뭘? 그치. the fact. 사실. 얘들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봐봐. 구조 똑같지? 주어, 동사. 톨드 4형식이지 여기서? 간접 목적어 누구야? 그치? 간목. 직접 목적어 누구야? 오케이. 4형식. 나는 말했다 그녀에게 사실을. 맞지? 자, 뒤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that이 있어. 자, 그런데 요 that과 자, 얘 구조 똑같지? 요 that은 사실은 다른 that이야. 이해돼? 일단 이 the fact라는 걸 우리가 한번 조금 요 관점에서 한번 보자. fact는 품사적 관점에서 보면 품사가 뭐야?
그치? 명사지. 그런데 의미적 관점에서 보면 얘는 뜻이 뭐야? 뜻. 응, 오케이. 요거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한번 해서 보자. 그냥 어떤 문법적 기능, 품사적 기능의 관점으로 보면 그냥 명사야. 하지만 이 명사의 의미가 사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명사인 팩트를 수식하고 싶으면 뒤에 원래는 뭘 써야 돼? 그치? 형용사를 쓰겠지. 그런데 일반적으로 형용사절을 많이 붙이겠지. 그럼 형용사절이라는 건 우리가 다시 말하면 무슨 절이야? 관계절이지. 그치? 그리고 관계절은 일반적으로 뭐해? 불완전하겠지. 맞지? 그런데 사실은 이 사실이라는 의미 자체만 놓고 보면 그냥 이런 거야. 나는 그에게 그 사실을 말했다 라고 예를 들면 문장이 있다고 치자. 나는 그에게 그 사실을 말했다 하면 뭔가 문장이 완결된 느낌이야? 아니면 좀 의미적으로 좀 부족해? 어떤 점이 부족해? 사실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해 줘야 되겠지. 어떠한 사실? 그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라는 사실. 뭐 예를 들면. 그러면 사실을 수식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채워주는 말이지. 그래서 사실이라는 건 형용사, 그러니까 명사를 기준으로 보면 뒤에 형용사절이 와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사실이라는 말 자체에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용을 채워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뒤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보통은 동격댓을 많이 받아. 무조건 100%는 아니야. 자, 뒤에 한번 구분해보자. 나는 말했다 그녀에게 그 사실을. 근데 그 사실이 뭐냐면 진실인 사실인 거야. 질문. 여기서의 that은 뒤를 보니까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하면 얘 무슨 절이야? 형용사절이지. 자, 나는 말했다 그녀에게 그 사실을. 어떤 사실? 그가 떠났다라는 사실. 이거 일형식 완전한 절이지. 그러면 얘는 형용사절이야? 아니면 팩트의 내용을 채워주는 말이야? 그렇지. 그럼 얘 뭘로 불러? 동격이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근데 봤는데 일단 위치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겁나 웃긴 상황인 거지. 나올 수 있어. 왜냐하면 팩트를 그냥 명사로 취급하고 뒤에서 수식하는 개념으로 본다면 나올 수 있지 얼마든지. 하지만 뒤에 절이 어떤 절이 나와줘야 돼? 그러면 불완전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누가 봐도 완전하단 말이야. We are human. 끝. 완전해. 그리고 we cannot always respond. 아마 만약에 찬영이가 이 문제를 틀렸다면 you respond 때문에 틀렸을 수 있어. 맞냐? 아니야. respond 내가 아까 설명했을 거야. 몇 형식 동사냐면 일형식 동사야. 그러니까 이 절은 이미 주어, 동사, 보어가 있고 그리고 일형식 동사까지 쓴 완전한 절인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관계 대명사를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지. 따라서 누구로 바꾼다? 접속사. 대신에 여기에서의 대신 형용사절 대시 아니라 무슨 대시다? 명사절 동격 대시다. 이해되십니까? 대도로 바꿔야 된다. 찬영 이해됐음? 오케이. 질문 추가. 괜찮으세요? 자, 오늘의 보강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 거고 지금 일단 오늘까지는 이렇게 좀 핸드아웃으로 나가고 이제 월요일부터는 쌤이 이제 교재로 나갈 건데 요 핸드아웃 나간 거는 집에 있지. 지금까지 나간 거 4, 6, 7 다 있지. 그거 절대 버리지 말고 그 월요일날 올 때 되도록이면 갖고 와. 조금 필요한 필기는 좀 여러분들이 좀 옮겨 적으면 좀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쌤이 교재 이렇게 좀 잘 정성스럽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하시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문제 다 풀이하시고 워크북이랑 이제 저기 리뷰 테스트 쭉 다 풀이하시고 그 다음에 변형 문제 주말 동안에 풀이하신 다음에 채점 먼저 하시고 틀린 문제도 꼭 체크하신 다음에 월요일에 오실 때 지난번 받으셨던 핸드아웃 풀이 채점 완료한 거랑 같이 갖고 오셔야 틀린 문제도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생들 많으셨어요.